오늘은 수능 특강 독서에서 독서의 방법 중에 목재유물의 연대 측정 방법에 관련된 제시문을 독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페이지는 16쪽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유의할 점은 문제를 꼭 푼 이후에 해설 강의 용도로 활용을 하셔야 합니다. 알겠죠?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시문을 보시면 총 4개의 문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문제는 3개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일단 1번 문제를 보니까 설명 방법을 물어보고 있는데, 얘들아, 설명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논지 전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글을 어떤 방법으로 이 글을 썼느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보통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것 또는 적절한 것이 나올 수 있는데, 적절한 것이라고 나왔을 때는 글을 다 읽고 나중에 해결하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그리고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나온다면 한 문단 한 문단 읽으면서 지어나가면 되는 문제 유형으로 보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보면 우리가 맨날 접하는 일치 불일치형의 문제, 그죠?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보통 일치하지 않는 것,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면은 한 문단 한 문단 한 문단 읽으면서 역시 지어나가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를 읽어가면서 2번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1번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중간에 3번 문제, 빈칸 채우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식의 순서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단부터 볼 건데, 단락은 교재에는 나눠져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습관적으로 단락을 구분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봐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문단부터. 예술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목재 건축물이나 목공예품 등의 유물들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규명하는 데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할 것. 목재, 목공예. 이게 뭐냐 하면 요 정도 한자는 알잖아요. 나무로 만들었다, 이런 뜻일 거야. 그런 유물들이, 그쵸?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규명하는 게 중요하다. 앞으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나무로 만든 유물들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규명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그렇게 알 수 있겠네. 유물에 사용된 나무가 벌채된 시기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탄소연대법과 연륜연대법, 이 2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앞에 게 먼저 나왔으니까 앞에의 방법이 먼저 설명이 돼 있을 거예요. 보통 글에는. 탄소연대법은 채취한 유물의 일부 시료를 만들고 시료 내에 들어있는 탄소 14의 양을 측정하여 유물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된 나무의 대략적인 벌채 연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탄소연대법은 탄소 14라고 하는 것의 양을 가지고,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정확한이 아니고 대략적인 연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탄소연대법은 측정 오차가 50년 내외이기 때문에 매우 오래된 유물의 대략적인 연대 측정에 적합하지만 오래되지 않은 목재의 정밀한 연대 측정에는 한계가 있다.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가 50년 내외여서 어떤 것, 오래된 유물의 어떤 대략적인 연도 측정에 적합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됐죠? 반면 이런 접속어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반면이라고 했으니까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겠어요? 반대. 그러나와 같은 성격이겠지. 그럼 너희들이 이제 구분해야 될 게 있는 거야. 글을 보면서 앞에 탄소연대법이 나오고 뒤에 연륜연대법이 나오는데, 글쓴이는 2개의 방법을 공평하게 내용에서 다룰 것이냐, 아니면 탄소연대법과 연륜연대법 중에 어떤 거에 중점을 두고 설명을 할 것이냐, 요거를 잘 확인하면서 읽어둬야 글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읽을 수 있겠죠.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2번째 연륜연대법이 나오잖아. 반면 나무의 나이테, 즉 이런 것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즉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앞에의 내용과
DL의 내용이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무의 나이테는 곧 연륜이다. 똑같은 말이다. 맞죠? 쉬운 말로 조금 더 풀어주거나 어려웠을 때 쉬운 말로 풀어주거나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무의 나이테,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이테, 나무의 나이테, 즉 연륜을 분석하는 연륜연대법은 1년 단위까지 연대를 측정할 수 있어 목재 건축물이나 목공예품 연구에 가장 적합한 연대 측정 방법으로 알려있다. 1년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탄소연대법보다는 무엇? 그렇지, 이 연륜연대법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포인트를 어디에 맞추고 읽는 게 좋다? 앞에 탄소연대법보다는 반면 뒤에 나오는 연륜연대법, 이게 이 글쓰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포커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해서 가볼게요. 그러면 잠깐 그죠? 첫 번째 문단 읽었으니까 그러면 2번 문제에서 지울 수 있는 것이 있나? 일치불일치 문제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을 볼게요. 연륜연대법은 탄소연대법과 달리 1년 단위로 목재, 분명히 어디에? 이 부분의 제시문에 첫 번째 문단에, 분명히 첫 번째 문단에 1번에 몇 번을, 그쵸, 4번을 지울 수 있는 근거가 나와 있다.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적절한 걸 지운 거예요. 두 번째 문단을 갈게요. 나무의 생장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 서식하는 동일한 종류의 나무는 시기별로 독특하게 나타난 연륜 패턴을 공유한다. 나무의 생장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중요한 포인트 뭐냐면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같은 지역과 동일한 종류의 나무는 같은 연륜 패턴, 즉 나무의 나이테의 모양이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볼게요. 대체로 봄과 여름에는 세포 분열이 활발하여 나무의 부피가 빠르게 커지고 가을에는 생장 속도가 감소해 천천히 커진다. 봄과 여름에 자란 부분을 춘제라고 하고 가을에 자란 부분을 추제라고 하는데, 봄과 여름에 자란 부분을 춘제, 가을에 자란 부분을 추제. 지금 겨울은요? 겨울은 나무가 생장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면 하는데 춘제가 추제에 비해 색이 연하고 폭이 넓다. 오호, 요걸 기억할 필요가 있네. 춘제가 추제에 비해 색이 연하고 폭이 넓다. 오, 폭이란 단어가 자꾸 등장할 건데요. 이 폭을 집중해서 보세요. 나무는 이처럼 1년을 주기로 춘제와 추제가 번갈아 만들어지는 동심원 모양의 태를 가진다. 이게 바로 뭐라고? 나무의 나이테 또는 연륜, 다 같은 말이고요. 알겠죠? 이러한 지시어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이러한 뭐냐? 앞에 문장을 가리키는 거지. 그죠? 이러한 연륜은 당시 기후에 따라 면적이 달라지는데 가뭄이 지속될 경우 연륜의 그쵸? 폭이 좁아지고, 그 다음에 강우가 적절한 경우 연륜의 폭이, 이 폭이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해서 봐야 된다고 했죠. 폭이 넓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를 분석함으로써 또 나오잖아, 그지? 무엇을 분석함으로써, 폭을 분석함으로써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죠? 이를 분석함으로써 나무의 생장 지역과 연대를 추정할 수 있다라고 중심 문장이 나오고, 뭐가 나오냐면 예를 들어라고 하는 접서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라고 하는 접서는 앞에 문장이 핵심 문장이고 뒤에 문장은 그거에 대한 사례를 들어주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뒷부분은 읽지 않을게요. 자, 두 번째 문단 같은 경우는 연륜연대법에, 그지? 연륜연대법에 관련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무의 생장이 기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뭐 폭에 관련돼서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요거 읽고 2번에 지울 수 있는 것이 있나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2번에 1번 선택지, 추제는 춘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색이 연하고 폭이 넓다. 답이네요. 분명히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춘제가 색이 연하고 폭이 넓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불일치하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연륜의 분석을 통해 나무가 살았던 당시의 기후를 짐작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연륜, 기후,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2번도 적절하다. 3번 연륜 패턴을 분석하여 유물에 사용된 목재가 생장한 지역을 추정할 수 있다. 같은 지역, 동일한 종류 등등 나와 있으니까 3번 선택지도 답에서 제외를 시킨다. 자, 5번 선택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다음 달락이 나올 것 같아요. 다음 달락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일단 1번이 적절하지 않다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문단으로 그러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륜연대법은 이처럼 연륜의 폭을 분석함으로써 유물에 사용된 나무의 벌채 연도를 추정한다. 분명히 아까 얘기했었죠. 뭐가 중요하다? 폭. 포인트예요, 포인트. 그죠? 폭이 포인트야. 연륜연대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륜의 폭을 측정하여 만들어진 연륜폭 그래프인 연륜연대기가 미리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 연륜연대기라고 하는 것이 미리 작성되어 있어야 한대요. 다양한 시대에 걸친 특정 수목의 연륜 패턴을 비교하고 연결함으로써 절대 연대를 나타낼 수 있는 연륜 연대기를 확보하고 이를 실외의 연륜 패턴과 비교함으로써 나무의 벌채 연도를 파악할 수 있다. 기억할 것. 연륜 연대기랑 같은 의미를 가진 것은 절대 연도. 똑같다. 절대 연도다. 연륜 연대기가. 이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살아있는 그림이 뒤에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은 문제화 되지도 않고 일단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살아있는 나무의 연륜과 오랜 나무의 재료인 고목재 연륜 중 겹치는 시기를 파악하고 두 개를 합침으로써 과거부터 현재까지 연륜 연대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연륜 연대기를 바탕으로 필요의 연대를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말한 2번에 5번 선택지가 3번 문단에 나와 있는지 2번에 5번 선택지를 보니까 나무의 절대 연대를 나타내는 연륜 연대기와 실외 연륜을 비교함으로써 분명히 세 번째 문단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2번의 답은 정확하게 1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서 네 번째 문단으로 가보겠습니다. 연륜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코어링법과 카메라법. 연륜 연대법에서 연륜을 측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대요. 코어링법과 카메라 차이법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코어링법은 나무 중심에 있는 직경 7mm 정도의 나무심, 즉 코어를 아까 얘기했었죠. 즉이 나오면 얘하고 얘는 같은 거다. 나무심과 코어는 같은 의미다. 알았죠? 채취한 뒤 연륜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카메라 촬영법은 디지털 카메라를 활용하여 연륜을 연속적으로 촬영하는 측정하는 방식이다. 카메라로 연륜을 촬영해서 측정하는 방법이구나. 표면에 연륜이 노출된 경우는 카메라 촬영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코어링법을 통해 채취한 코어를 사포로 연마한 뒤 연륜 경계를 관찰하여 폭을 측정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표면에 노출되어 있을 경우에는 카메라 촬영법,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코어링법을 사용한다.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측정한 연륜의 폭을 계속 나오죠. 그죠? 폭 이렇게 나오죠. 그죠? 연륜의 폭을 연륜 연대기와 비교함으로써 나무의 연대를 추정한다. 자, 그러면서 그 뒷부분에 대한 걸 정리를 안 한 이유는 뭐냐면 3번 문제 있죠? 3번 문제의 빈칸을 채우는 부분이 요 네 번째 문단의 뒷부분의 내용을 정리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읽어가면서 이 부분을 채워나가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볼게요. 연륜이 노출되어 있거나 코어를 채취하기 위해 뜯는 작은 구멍에는 큰 영향을 받는 공예품은 주로 카메라 촬영법이 활용되고 목재 건축물 중 연륜이 노출되지 않은 건축물엔 주로 코어링법이 사용된다. 연륜이 노출되지 않는 목재 건축물은 무엇을 사용한다? 라고 나와 있죠. 코어링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기억은 코어링법 이렇게 채우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목공예품은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목공예품은 카메라 촬영법이 활용되고 니은은 카메라 촬영법이 있죠.
그 이유는 목공예품은 목재 건축물에 비해 분명히 여기 뭐라고 했냐면 작은 구멍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디귿 같은 경우는 작은 구멍에도 무엇을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무를 통째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 건축물은 대부분 나무 껍질에 변재가 붙어 있지만 대부분의 목공예품은 침재를 주로 활용하였으므로 제작 과정에서 변재 일부가 제거되어 마지막 나이테를 확인할 수 없다. 마지막 나이테를 통해 벌채 연도를 알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목공예품은 정확한 벌채 연도를 알려면 얼마만큼 변재가 상실되었는지를 추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뒷부분은 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볼게요. 그죠? 자, 정확한 벌채 연도를 파악하기에 좀 더 용이한 것은 뭐예요? 리을 목재 건축물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목재 건축물. 그 이유는 무엇이 많이 남아있다? 변제가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빈칸들을 우리가 이렇게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번 문제를 해결하자고 너무 눈에 띄지 않아요? 그래서 답이 이미 나왔습니다. 자, 문제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면 1번 시대별로 나누었다? 아닌 것 같아요. 2번 목재 연대를 파악하는 방법. 탄소, 연륜. 연륜을 측정하는 방법, 코어링법, 카메라 촬영법. 답은 2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독서의 방법 제시문의 첫 번째 목재 유물의 연륜 측정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설을 했어요.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